재건축, 재개발, 환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달 한 지인분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작년에 팔았던 그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낡고 불편하다며 헐값에 내놓았던 그곳이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갖는 환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랬어요. 신호는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만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모두가 놓치는 첫 번째 신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징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문에 크게 발표되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는 사람들이 다 사두었을 때입니다. 진짜 기회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찾아옵니다. 60대 초반의 한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셨답니다. 어느 날 구청 직원들이 단지를 돌아보며 뭔가를 열심히 적어가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도시계획 관련 공청회 일정을 찾아보셨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동네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당한 차익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청 직원들이 다녀가는 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설마 우리 동네가 재개발되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지자체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구청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게시판, 정비사업 관련 공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발견한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지도 한 장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재개발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도입니다. 모든 지자체는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공개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대 후반의 한 사업가분께서 들려주신 경험담입니다. 몇 해 전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다가 우연히 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셨답니다. 거기서 향후 10년간의 도시개발 계획을 담은 두꺼운 책자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려운 용어들과 복잡한 지도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보물지도나 다름없었답니다. 어느 지역에 대중교통이 들어올 예정이고 어느 구역이 주거정비가 필요한 노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통 개선이 예정된 곳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관심 없던 동네였지만 지금은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 예정구역으로 표시된 곳들을 주목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미래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입니다. 건축연함보다 중요한 것. 많은 분들이 재건축 관행성을 판단할 때 건축연함만 봅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면 재건축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0년이 넘어도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이 있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추진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의 한 부동산 전문가분께서 들려주신 통찰이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용적률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적률이란 땅의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높게 지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재건축했을 때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아파트 단지는 40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답니다.
이미 용적률이 높게 지어져 있어서 재건축해봤자 더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강북의 어느 단지는 20년밖에 안 됐는데 재건축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용적률이 낮아서 재건축하면 2배 이상의 세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용적률을 꼭 확인하십시오.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현재 용적률과 그 해당 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차이가 클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의 바람을 읽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정부나 지자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다소 부족해도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바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중반의 한 공무원 출신 어르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가 있고 완화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성향도 중요합니다. 개발을 선호하는 단체장이 당선되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구청의 개발 성향의 구청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내세웠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해당 구의 재개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보존을 중시하는 단체장이 당선되면 개발 사업이 느려지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의 단체장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공약과 성향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역 신문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단체장의 주요 정책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의 바람을 등에 업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주변 개발이 가져온 기적. 재건축 재개발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합니다. 한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옆 동네도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동네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주변 개발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투자자분께서 들려주신 경험담입니다. 10년 전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큰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쇼핑몰 주변 상가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쇼핑몰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주목하셨답니다. 쇼핑몰이 생기면 그 주변 지역 전체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 낡은 주택들은 자연스럽게 재개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쇼핑몰이 개장하고 2년 좀 지나자 주변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미리 매입해둔 아파트가 있는 단지도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형 쇼핑몰, 지하철역, 대학교 캠퍼스, 공공기관 이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지역 주변에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지자체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과 함께 움직이는 지역을 선택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 재건축 재개발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면 다소 어려운 조건도 극복하고 추진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후반의 한 지역 활동가 분께서 들려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재개발 가능성을 보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모임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주민설명회가 열리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머지않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몇 열성적인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수였지만 꾸준히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2년쯤 지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이 심한 곳은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 주민들의 분위기를 살펴보십시오. 단지 게시판이나 관리사무소에 가보면 재건축 관련 공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곳이 진짜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법의 틈새를 아는 지혜. 재건축 재개발은 복잡한 법규가 얽혀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먼저 알아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법률 전문가 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은 계속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촉진지역 같은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법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거나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분이 알려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부 노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재건축 시 용적률을 더 높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고 한참 뒤에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법 개정 소식은 국회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 예고나 공청회 자료를 보면 어떤 내용이 추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서 살펴보십시오. 법의 변화를 미리 아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재건축 재개발은 단기